느껴집니다. 이 어항 속에 있는 고기를 보면 생각나는 옛 추억이 떠오른다는 한성주 장군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윤용 교수님, 네, 지금 우리 부치연에 지금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네, 마치 어항을 보시고 기억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네. 지금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제 꿈에도 그리던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이제 전투 훈련까지 다 마치고 그걸 컴뱃 레디니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CRT. 이걸 광주에서 다 마치고 이제 첫 배속된 임지가 수원에 있던 203 전투 비행대대입니다. 네. 그 당시에 서진태 대령님이 이제 지휘를 하셨죠, 대대장으로. 지금은 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셔서 계신데, 이제 그 양반이 저한테 첫 보직을 주셨는데 그게 어항관리 장교였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왜냐하면 이제 전투기 비행대대에 이제 큰 브리핑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브리핑실이 있어서 전투 임무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하는 데가 있고, 예. 그래서 휴게실이 또 중요한 휴식처입니다. 예. 전투 임무하기 전에 조용히 사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큰 어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항을 관리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저 고기들을 사다가 놓고 관리하고 병들면 고쳐주고 이런 것을 이제 제 임무로 맡았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이제 브리테니카에서 영어 이 사전이 그때 23권짜리인가 1번, 2번, 3번에서 그걸 이제 제가 샀더니만 거기에서 브리테니카에서 뭐든지 문의해 오면은 답을 주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와, 서비스로. 예. 그래갖고는 오,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열대어 트라피컬 피시라고 하죠. 트라피컬 네. 피시를 내가 기르는데 여기에 대한 좀 정보를 주라. 그리고 이게 병이 걸리면 어떻게 고치는지 이런 것도 좀 주라 하고서 이제 주고받았어요. 편지를. 그 당시에는 네. 이메일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죠. 편지를 에어메일로 해갖고 보내고 받고 예. 그랬더니만 어느 날 대대장님이 이걸 에어메일을 봤어요. 제가 영어로 개발세발 써갖고 보내고 걸 받고 이런 걸 보고서는 브리핑 시간에 대대원들 앞에서 여기 한성주 중위가 하는 일을 봐라. 이 어항 장교를 맡겨놨더니만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에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걸 관리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칭찬을 공개적으로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 어항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때 아마 대대장님은 한성주 장군님의 그 성실함과 네. 또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하고야만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셨다고나 할까 볼 줄 아는 대대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그렇게 칭찬받고 나니까 대대 생활이 수월해지고 비행 생활이 즐거웠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던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그 우리 윤용 교수님이 이번에 우리 그 금요일 날 하는 행사에 100만 원을 또 이렇게 후원하셨거든요. 아니 그것을 또 어떤 분이 바로 이렇게 아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식당 선전 전단을 이렇게 돌리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부치원 TV를 꼭 본다고 그러면서 네. 아니 한성주 장군님께 100만 원을 후원하셨더라고요. 그러는 게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했는데. 예, 그랬더니 어제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치원 TV하고 한 장군님에게 후원을 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래요. 세상에 눈물겨운 그런 예, 후원금들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길에서 그 전단을 이렇게 나눠줄 정도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후원금을 내겠다고. 그래서 내 극구 사양했어요. 예, 그런 마음이 바로 애국이에요, 사실. 예. 받고 안 받고가 우리가 중요한 예,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충격 같은 것을 네. 느꼈습니다.
그런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애국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일어나고 그죠? 있어요. 태극기 민심 따라 네. 애국심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애국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제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 덕분에 이제 1월 20날 금요일 날은 재향군인회 앞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외칩니다. 네. 네. 이제 박세환 장군님도 네. 재향군인회 회장을 하셨죠. 예, 예. 그분도 이제 나오신다 그러고요. 너무 대단합니다. 이제 장군단들하고 대령들하고 이제 나와서 외칠 겁니다. 재향군인회 1200만 명이요 일어나자. 그리고 계엄령을 외치자. 네. 그렇게 해서 재향군인회가 계엄령을 외쳐주면 네.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죠? 재향군인회가 각 처에서 일어나서 네. 계엄령 아니면 이 나라 바로 세울 수 없다. 저 문재인과 박지원 그리고 특검 박지원과 문재인 간첩과 여적의 하수인으로 들어간 박영수와 윤석열이를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엄령밖에 없다. 어떻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도주와 증거 인멸에 이것도 없는데 그걸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저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보 노무현 간첩의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해먹었던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놈들을 이제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뿐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해야만 이 나라 삽니다. 네. 우리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님께서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묘비에다가 그거 쓴 네. 사람이 누구죠? 있어요, 그죠. 버나드 쇼인가? 예, 버나드 쇼. 네. 카네기 쇼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버나드 쇼예요. 버나드 장군이 쇼 기억이 묘기명에 이 양반이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월남의 TU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기까지 그 양반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이 있었는데 사방이 간첩이고 부통령도 간첩이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같은 놈이 네. 야당 지도자 쭝지 뭔지 하는 그 이름 외기도 어려워요. 몰라요. 그놈아가 간첩이었고 또 우리 국정원장 이병호 간첩처럼 국가 정보를 최고 책임자가 또 간첩이었고 또 공군 중위를 4월달 1975년 4월달에 월명을 폭격하고 오라고 폭탄 달아줬더니만 이놈아가 가다 말고 기술을 돌려서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그리고는 북한으로 날랐어요. 저기 북한이란다. 저 월맹으로 날랐어요.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걸 계엄령밖에 더 있어요? 없어요. 푸옹딘주 이렇게라고 누가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옹딘주. 네. 주옹딘주. 주옹딘주. 네. 그 사람이 야당 지도자로서 간첩이었어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그렇죠. 처음에 그런데 몰랐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성주 이 또라이를 통해 갖고 한성주라고 하는 또라이를 통해 무슨 또라이예요? 문재인 저 새끼 간첩이다. 박지원 간첩이다. 추미애 간첩이다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우리 이제는 알아. 순수해서 또라이 그러면 진짜 또라이인지 아는데 그건 낮추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요. 네. 그 부산대학의 최우원 교수가 네. 저 박지원, 문재인, 박원순 세 놈을 간첩으로 신고했어요. 간첩 신고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어제 저 국정원에 가서 어허, 직접 가서 직접 하셨어요? 예. 예. 그 대단한 용기시네요. 그래서 네.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다 신고를 해 놓으셔요. 그런데 지금은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병호 국정원장 저놈이 간첩인데, 그다음에 기무사령관 조현천이라고 하는 놈이 간첩의 조종을 받는 종북인데, 그다음에 또 누구죠?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간첩인데 간첩을 잡겠어요? 보호해주고 있죠. 안보실장이라는 놈 김관진이가 저놈이 간첩인데, 그래서 2월 3월 달에는 이제 내각을 이제 싹쓸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당신을 이 234명 국회의원들의 이 개들이 물고 뜯어갖고 이제 헌재에다가 갖다가 놨는데, 거기에 이제 김관진이다 뭐다 하고 주변에 있는 놈들 다 간첩들을 좀 가려내셔요. 여기 저거 있습니까? 5.18 영상고발 책자? 차에는 있었는데, 자, 네, 하여튼 네. 5.18 갖고 오셨습니까?
자, 이 5.18 영상 고발 책자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네. 네? 국민들이 요즘 다 아주 열심히 읽어보고 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18이 박지원이와 문재인 이놈의 새끼들이 다 김무성이와 짜고서 이놈의 새끼들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한 걸 가지고 민주화로 만들어줬구나. 그리고 김무성 이놈은 내가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일 크게 부르겠다. 즉 김정일과 김일성 찬양가를 내가 제일 크게 부르겠다. 이런 놈들을 이제는 계엄령으로 다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등장했으니까 이게 5.18 영상 고발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지만원 박사님이 저 광주에 가서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법정에 가서도 두들겨 맞고 이렇게 15년 동안 해서 이 진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많은 분들 중에 그 책을 밝혀내는 거는 좋지만 대통령님을 하야해라 자살해라 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건 저는 그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장군님은. 네, 그러나 이 동의하지 책을 않습니다. 발간하고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은 엄청난 공력. 사람마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성주 장군도 공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계엄령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계엄령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계엄령에서 탄핵 기각으로 가게끔 하고 탄핵 기각, 탄핵 인용이 나오기 전에 계엄령 선포해서 이 5.18의 주력들, 박지원과 문재인, 추미애, 심상정 이런 놈들과 그다음에 야3당에 다 포진하고 있는 간첩,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에 앉아 있는 간첩, 그다음에 이 언론계에 앉아 있는 1,570명 간첩 이놈들을 다 때려잡자는 얘기죠. 네.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엄령의 근거 5.18 영상 고발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읽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정말 저런 책으로 만들어내신 우리 지만원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만원 박사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생각이 달라서 더 깊이 있는 또 대화는 나눌 수 없지만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정말 많은 곳에다 지만원 박사님의 그 수고와 5.18 영상 고발 엄청나게 많은 보급 효과를 한성주 장군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만원 박사님 힘을 내셔서 꼭 5.18 그 많은 일들 어려우셨던 거 다 해결하시고 꼭 밝혀내는 귀중한 그런 박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지만원 박사님께 이 기회에 호소합니다. 1월 20날 금요일 날 이제 재향군인회 앞에 가서 우리들이 이제 계엄령 선포를 외칩니다. 지만원 박사께서 이 책을 직접 들고서 계엄령만이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라고 연설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법정에 이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 법정의 일은 법정이고 저도 법정에서 다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은 법정의 일이고 이제 재향군인회를 깨우는 일에 지만원 박사님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월 20날 오후 2시입니다. 장군들과 연관 장교들이 나와서 외칠 겁니다. 지만원 박사님도 이제 이 책을 들고 나오셔갖고 외쳐주시고 또 이 책을 그 자리에서 이제 기부금을 받으면서 이 책을 또 공급해주는 그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책은 우리 5천만 다 읽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일부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70년대부터 저는 5.18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5.18 역사인지.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망가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70년대부터 이제 김일성이와 호치민이는 교류를 했습니다. 그 이전서부터 교류를 했으니까 이제 75년 4월 30날 저 나라가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땅굴 전략을 수립한 것이 74년도, 76년도, 78년도, 74, 75, 78년도에 땅굴 1, 2, 3 땅굴을 보여주면서 우리 능력으로는 4km 이남으로 못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민국의 육군 장군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북계군은 지금도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땅굴 팔 수 없다. 요 한민국 국방장관 요 여적이 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땅굴로 잡아먹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74년도에는 김부성이라고 하는 이
당성이 좋은 놈을 내려보내갖고 귀순해서 우리 실력으로는 땅굴을 4km 이남으로 못 판다. 이게 74년에 김부성이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83년도에는 신중철이라고 하는 놈을 내려보냈어요. 그래갖고 우리 실력으로는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 그리고는 사땅굴을 찾는데 기여하게끔 해서 육군 대령으로 정보사령부에서 모든 기밀을 가져다가 북한에다 넘기는 일을 이놈아로 하여금 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1979년도 10월 26일 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서거하시자 80년도 5.18을 일으킵니다. 김대중이를 시켜서. 그리고 여기에 478명을 분석하신 겁니다. 광주 복동 현장 사진 속 478 얼굴 모두 평양에 있다. 여기 이을설이라고 하는 이 여장 남자. 이 할머니로 분장한 요놈이 이을설이라고 하는 놈이고 현장 지휘관이고 육군 상장입니다. 우리말하면 중장. 3스타 이놈이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이걸 지휘를 했던 겁니다. 이걸 밝혀낸 겁니다. 우리 지만원 박사님이. 그래서 80년도 5.18 때 김대중이가 이제 광주 시민하고 이 5.18 폭도들 북한에서 내려온 1200명하고 합세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우리 전두환 장군이 위대하게 들어가서 다 장악적을 한 겁니다. 진압을 한 겁니다. 그런데 1995년 12월 달에 김영삼이라고 하는 자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폭동을 뭐로 만들어줬어요? 민주화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72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기억하고는 7200명이라고 하는 민주화 유공자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거기에 이해찬이라고 하는 놈도 들어가 있답니다. 네. 그래갖고는 이놈들이 7억 8억씩 돈을 타먹고 지금도 매월 30만 원씩 이제 연금을 받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됐기 때문에 7,200명은 여적입니다. 북개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이고 황교안 국무총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이 간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을 갖다 놓고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읽고 또 읽고 읽어갖고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께서 읽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대밀면 이제 종북 간첩의 세력과 이제 애국 시민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애국 토사를.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항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항 속에 옛 추억을 생각했지만 이렇게 자빠져 있거나 이렇게 시들어버린 화초 하나도 우리가 물을 주면 여러분의 귀중한 후원이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대도 일어나고 애국자들도 일어나고 우리 국민이 이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뛰시는 분은 몸으로 뛰어주시면 됩니다. 언제? 바로 이번 주 금요일 1월 21일 오후 2시 20일에 금요일에 일찍 오셔서 프랭카드도 걸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낡은 예비군 복이라도 각 세워서 데려 입고 나오시면 한성주 장군님 이하 또 여러 장군단들께서도 장군복을 또 입으시고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 윤용 교수님 그날 또 드드드드드드드 모든 정부 간첩들은 다 쏘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TV만 보고 신문만 보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지금 태극기가 물결쳐야 합니다. 저는 주장하기를 그 자동차마다 네. 태극기를 달고 좀 달리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많은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홍혜선 선교사님이 간첩 신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잘하셨네. 네. 그러셨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계엄령 선포 한번 또 해주시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신문과 텔레비만 보고 자빠져서 이제 이 북괴군 이 하수인 50대 언론사가 찌꺼려대는 것에 저게 진리다라고 속아서 살고 있는 이러한 이 멍텅구리 국민들과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
그다음에 우리 윤용 교수님의 뭐죠? 부추연 방송, 그다음에 신의 한수, 신혜식 씨의 또 정규제 칼럼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시국을 꿰뚫어 알고 간첩공화국이 됐음을 알고서 분개하는 태극기 시민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제발 텔레비 끊고 그다음에 신문 끊고 이제는 유튜브를 봐서 이제 애국 태극기 이 행렬에 가담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빠져 있는 국민이여, 이제는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모두 벗어던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납시다. 010-5368-1782 010-5368-1789 개선국으로 오시면 한성주 장군님과 부추연의 윤용 교수님의 진실을 알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1월 20일 금요일 2시 뚝섬역 1번 출구, 또 분당선 서울숲 1번 출구로 오시면 한성주 장군님과 부추연 TV의 윤봉길 의사의 손자, 나라 망치는 부정부패, 국민 망치는 부정부패,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윤봉길, 도시락 기억나시죠? 도시락 폭탄, 윤봉길, 바로 이렇게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최후를 마치고 싶으신 조국을 위해서 여보세요? 모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향군회관 어디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만왕님 1호선 뚝섬역, 아니 2호선 뚝섬역 1번 출구, 서울숲 분당선 서울숲 1번 출구입니다. 윤봉길 의사 이분의 바로 손자이신 바로 부추연의 윤용 교수님이 연사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개선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는 개선국을 통해서, 탄기국은 좀 본질이 변해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탄기국으로 매주 토요일 모여주셔야 됩니다. 2시 대한문, 윤영 교수가 아니고 윤용 교수님이다. 용용 할 때 용. 교수님. 자, 그러면 여기서 부정부패 주방 바로 윤용 교수님을 찾아뵈면서 오늘은 이 어항 속에 있는 이 고기들을, 또 이 풀들을 관리하셨던 한성주 장군님의 추억의 어린 바로 어항 담당 장교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호선 바로 뚝섬역 1번 출구, 분당선 서울숲역 1번 출구, 바로 이번 주 금요일 1월 20일 2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12시, 또 자원봉사 해주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교수님이 키우시는 이 열대어, 평화로운 이 열대어처럼 대한민국도 어서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국 화이팅! 부추연 TV 화이팅! 한성주 시사브리핑 화이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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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주 다 열심히 읽어보고 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18이 박지원이와 문재인 이놈의 새끼들이 다 김무성이와 짜고서 이놈의 새끼들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한 걸 가지고 민주화로 만들어줬구나. 그리고 김무성 이놈은 내가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일 크게 부르겠다. 즉 김정일과 김일성 찬양가를 내가 제일 크게 부르겠다. 이런 놈들을 이제는 계엄령으로 다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등장했으니까 이게 5.18 영상고발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지만원 박사님이 저 광주에 가서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법정에 가서도 두들겨 맞고 이렇게 15년 동안 해서 이 진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많은 분들 중에 그 책을 밝혀내는 거는 좋지만 대통령님을 하야해라 자살해라 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건 저는 그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장군님. 네, 그러나 이 동의하지 책을 않습니다. 발간하고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은 엄청난 공력. 사람마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성주 장군도 공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계엄령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계엄령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계엄령에서 탄핵 기각으로 가게끔 하고 탄핵 기각, 탄핵 인용이 나오기 전에 계엄령 선포해서 이 5.18의 주력들 박지원과 문재인, 추미애, 심상정 이런 놈들과 그다음에 야3당에 다 포진하고 있는 간첩,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에 앉아 있는 간첩, 그다음에 이 언론계에 앉아 있는 1,570명 간첩 이놈들을 다 때려잡자는 얘기죠. 네.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엄령의 근거 5.18 영상 고발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읽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정말 저런 책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 지만원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만원 박사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생각이 달라서 더 깊이 있는 또 대화는 나눌 수 없지만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정말 많은 곳에다 지만원 박사님의 그 수고와 5.18 영상 고발 엄청나게 많은 보급 효과를 한성주 장군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만원 박사님 힘을 내셔서 느껴집니다. 이 어항 속에 있는 고기를 보면 생각나는 옛 추억이 떠오른다는 한성주 장군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윤영 교수님. 네. 지금 우리 부치연에 지금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네. 마치 어항을 보시고 기억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네. 지금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제 꿈에도 그리던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이제 전투 훈련까지 다 마치고 그걸 컴뱃 레디니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CRT. 이걸 광주에서 다 마치고 이제 첫 배속된 임지가 수원에 있던 203 전투 비행대대입니다. 네. 그 당시에 서진태 대령님이 이제 지휘를 하셨죠. 대대장으로. 지금은 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셔서 계신데 이제 그 양반이 저한테 첫 보직을 주셨는데 그게 어항관리장교였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왜냐하면 이제 전투기 비행대대에 이제 큰 브리핑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브리핑실이 있어서 전투 임무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하는 데가 있고 예. 그래서 휴게실이 또 중요한 휴식처입니다. 예. 전투 임무하기 전에 조용히 사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큰 어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항을 관리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저 고기들을 사다가 넣고 관리하고 병들면 고쳐주고 이런 것을 이제 제 임무로 맡았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이제 브리테니카에서 영어 이 사전이 그때 23권짜리인가 1번, 2번, 3번에서 그걸 이제 제가 샀더니만 거기에서 브리테니카에서 뭐든지 문의해 오면은 답을 주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서비스로. 예. 그래갖고는 오 잘됐다. 그러면 내가 열대어 트라피컬 피시라고 하죠. 트라피컬 피시를 내가 기르는데 여기에 대한 좀 정보를 주라. 그리고 이게 병이 걸리면 어떻게 고치는지 이런 것도 좀 주라 하고서 이제 주고받았어요. 편지를. 그 당시에는 네. 이메일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죠. 편지를 에어메일로 해갖고 보내고 받고 예. 그랬더니만 어느 날 대대장님이 이걸 에어메일을 봤어요. 제가 영어로 개발세발 써갖고 보내고 받고 이런 걸 보고서는 브리핑 시간에 대대원들 앞에서 여기 한성주 중위가 하는 일을 봐라. 어항 장교를 맡겨놨더니만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에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걸 관리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칭찬을 공개적으로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 어항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때 아마 대대장님은 한성주 장군님의 그 성실함과 네. 또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하고야만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셨다고나 할까 볼 줄 아는 대대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그렇게 칭찬받고 나니까 대대 생활이 수월해지고 비행 생활이 즐거웠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던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그 우리 윤용 교수님이 이번에 우리 그 금요일 날 하는 행사에 100만 원을 또 이렇게 후원하셨거든요. 아, 그것을 또 어떤 분이 바로 그렇게 아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예,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식당 선전 전단을 이렇게 돌리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부추현 TV를 꼭 본다고 그러면서 네. 아니 한성주 장군님께 100만 원을 후원하셨더라고요. 그러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했는데. 예, 그랬더니 어제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추현 TV하고 한 장군님에게 후원을 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세상에 눈물겨운 그런 네, 후원금들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길에서 그 전단을 이렇게 나눠줄 정도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후원금을 내겠다고 그래서 네, 극구 사양했어요. 예, 그런 마음이 바로 애국이에요, 사실. 예. 받고 안 받고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충격 같은 것을 네. 느꼈습니다. 그런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애국이었고 또 공군 중위를 4월달 1975년 4월달에 월명을 폭격하고 오라고 폭탄 달아줬더니만 이놈아가 가다 말고 기술을 돌려서 그러게 말이에요.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그리고는 북한으로 날랐어요. 저기 북한이란다. 저 월맹. 월맹으로 날랐어요.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걸 계엄령밖에 더 있어요? 없어요. 어. 푸옹딘주 이렇게라고 누가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옹딘주. 네. 네, 주옹딘주. 주옹딘주. 네. 그 사람이 야당 지도자로서 간첩이었어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그렇죠. 처음에 그런데 몰랐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성주 이 또라이를 통해 갖고 한성주라고 하는 또라이를 통해 무슨 갖고 또라이예요? 문재인 저 새끼 간첩이다. 박지원 간첩이다. 추미애 간첩이다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는 알아. 국민 순수해서 또라이 그러면 진짜 또라이인지 아는데 그건 낮추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요. 네. 그 부산대학의 최우원 교수가 네. 저 박지원, 문재인, 박원순 세 놈을 간첩으로 신고했어요. 간첩 신고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어제 저 국정원에 가서 어허, 직접 가서 직접 하셨어요? 예. 예. 그 대단한 용기시네요. 그래서 네.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다 신고를 해 놓으셔요. 그런데 지금은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병호 국정원장 저놈이 간첩인데, 그다음에 기무사령관 조현천이라고 하는 놈이 간첩의 조종을 받는 종북인데, 그다음에 또 누구죠?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간첩인데 간첩을 잡겠어요? 보호해주고 있죠. 안보실장이라는 놈 김관진이가 저놈이 간첩인데, 그래서 2월 3월 달에는 이제 내각을 이제 싹쓸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당신을 이 234명 국회의원들의 이 개들이 물고 뜯어갖고 이제 헌재에다가 갖다가 놨는데, 거기에 이제 김관진이다 뭐다 하고 주변에 있는 놈들 다 간첩들을 좀 가려내셔요. 여기 저거 있습니까? 5.18 영상고발 책자. 차에는 있었는데, 자, 네, 하여튼 네. 5.18 갖고 오셨습니까? 자, 이 5.18 영상고발 책자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욕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일어나고 그죠? 있어요. 태극기 민심 따라 네. 욕심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애국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제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 덕분에 이제 1월 20날 금요일 날은 재향군인회 앞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외칩니다. 네. 이제 박세환 장군님도 네. 재향군인회 회장을 하셨죠. 예, 예. 그분도 이제 나오신다 그러고요. 너무 대단합니다. 이제 장군단들하고 대령들하고 이제 나와서 외칠 겁니다. 재향군인회 1200만 명이요 일어나자. 그리고 계엄령을 외치자. 네. 그렇게 해서 재향군인회가 계엄령을 외쳐주면 네.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죠? 재향군인회가 각 처에서 일어나서 계엄령 아니면 이 나라 바로 세울 수 없다. 저 문재인과 박지원 그리고 특검 박지원과 문재인 간첩과 여적의 하수인으로 들어간 박영수와 윤석열이를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엄령밖에 없다. 어떻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도주와 증거 인멸에 이것도 없는데 그걸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저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보, 노무현 간첩의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해먹었던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놈들을 이제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뿐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해야만 이 나라 삽니다. 네. 우리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님께서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묘비에다가 그거 쓴 네. 사람이 누구죠? 있어요, 그죠. 버나드 쇼인가? 예, 버나드 쇼. 네. 카네기 쇼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버나드 버나드 쇼예요. 버나드 쇼 기억이 묘기명에 이 양반이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월남의 TU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기까지 그 양반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이 있었는데 사방이 간첩이고 부통령도 간첩이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같은 놈이 네. 야당 지도자 쭉쭉쭉지 뭔지 하는 그 이름 여기도 어려워요. 몰라요. 그놈아가 간첩이었고 또 우리 국정원장 이병호 간첩처럼 국가 정보를 최고 책임자가 또 간첩.